체지방 과다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BMI입니다. BMI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 또 계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키랑 체중만 있으면 계산해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메트릭 지표를 쓰죠. 하이트를 제곱한 값으로 웨이트를 나눠줍니다. 이거는 하이트랑 웨이트, 그러니까 키랑 체중만 있으면 되는 지표이다 보니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뭐 근육과 지방의 분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체질량 지수가 체지방이 뭐 복부에 분포했는지 뭐 둔부에 분포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가장 통용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BMI로 이제 비만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25kg/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비만 진료 지침을 따른 거고요. 체질량 지수는 지수 자체는 성별의 차이는 없고요. 성별의 차이는 허리둘레에 서 있습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 이상으로 복부 비만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비만은 흔히 단순성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분비 질환이나 약제 등으로 유발되는 2차성 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성 비만도 사실은 단순하지 않죠. 다시 다른 질환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질환 때문에 비만이 다시 이렇게 강화되고 더 증가하고 이러죠.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총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모두 높입니다. 치료 전 체중의 5에서 10%를 6개월 내에 감량하는 것을 체중 감량 1차 목표로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실 보면은 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체중의 5에서 10%를 한 달 이내에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근데 이제 건강 상태를 봐서 또는 나이가 있을수록 이제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적당하게 그 건강 상태에 맞게 체중 감량의 목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BMI는 어떤 그런 목표를 잡거나 또 뭐 비만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조금 더 BMI를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5부터가 비만이고 3단계 비만이 제일 고도 비만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요 비만 전 단계에서도 살을 많이 빼고 싶어 합니다. 여기가 이제 비만은 아니지만 과체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마르고 싶은 사람들은 요 단계 정상 레벨에서도 이제 살을 빼고 싶어 하죠.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 질환의 위험도를 보면 비만 전 단계에서도 이제 허리둘레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사이즈가 커지면 동반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매우 높아지고 가장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둘레도 85, 90 이하로 유지를 하고 비만 전 단계로 유지를 해야 그나마 질환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MI라든가 허리둘레 같은 기준이 서구 유럽에 비해서 또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은데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만인 사람을 더 많이 만들었냐?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종 특성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비만의 동반 질환의 증가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많이 높아지는 곳 단계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25라고 잡은 거죠. 그리고 과체중은 23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아의 비만을 보는 기준인데요. 소아는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BMI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BMI를 잡을 때 체질량 지수 85 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이제 age, 연령에 따라서 BMI가 5%, 50%, 85%, 95% 있죠. 그래서 여기 85에서 95 노란색 구간이 overweight, 과체중 구간이고 녹색 구간은 정상, 그리고 95% 이상이 obese가 됩니다. 120% 이상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95 백분위수의 120%, 95 백분위수의 140% 이런 기준들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95 백분위수가 넘으면 비만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더 넘어가면 이제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이렇게 고도 비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소아 비만은 이제 그냥 비만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라든가 또는 어린데 성인병이 온다던가 성조숙증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어린 아이들도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5에서 94 백분위수가 돼도 이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위험 인자가 있는 85, 94 백분위수.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수는 비만 예방 상담. 그래서 아이들 때 학교에서 이 비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비만도 중요한데 노인 비만 진단 시에는 체질량 지수만 보지 않고 허리둘레를 꼭 같이 봅니다. 노인이 될수록 노화가 될수록 복부로 체지방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는 깡 말랐는데 복부만 이렇게 불러있는 어르신들이 있죠. 그래서 노인 비만의 특징은 체질량 지수와 함께 허리둘레를 같이 꼭 봅니다. 노인은 체중 감량을 통한 이득이 큰 경우에만 체중 감량을 고려합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배가 나오고 체질량 지수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살을 뺐는데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이 먼저 빠져서 관절이 더 아프다. 이러면 이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득이 큰 경우에만 합니다. 노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저열량 식사와 활동량 증가를 권고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저열량 식사가 이제 지방이 적은 살코기라든가 흰살 생선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비만을 하는데 굶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굶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인은 인지력에 문제가 오고 근육이 빠져서 관절에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골절이 오면 되게 위험하죠. 골다공증도 있으실 테니. 그래서 노인 비만 치료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60대 어르신이 살 빼는 약을 먹고 와서 되게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노인 비만 치료 시에는 동반 질환, 거의 질환이 있으시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같은 거, 그다음 복용 약물, 무작정 굶으면 안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물이나 수술 치료를 처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비만의 특징은 체지방은 감소하고 제지방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방 전체는 감소하고 체지방이 증가하는데 피하에서 체간, 심부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죠.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와 섭취에 변화가 생겨서 쇠약한 비만인 특징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비만 진단은 성인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은 되는데 체질량 지수보다
체지방량이 더 많을 수 있다. 어디에? 보통은 내장지방일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둘레, 키 대비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대비 허리둘레 같은 복부지방 평가 도구가 노인 비만을 진단하는 데 더 중요하고 동반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을 합니다. 자, BMI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BMI가 비만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을 진단하는 데 가장 1차적인 지표로서 기준이 됩니다. BMI는 근육량 지방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염두하고요. 또 BMI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합니다. 노인에서 BMI를 낮추기만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노인은 복부 지방을 염두해서 허리둘레를 꼭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에서의 BMI 판단은 해당 연령의 성장 곡선을 고려해서 BMI에 따라 비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